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볼 수 있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매일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과 전략 함께 할 텐데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투데이 스타워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 합니다. 네, 어느덧 내일이면 9월 마지막 거래일이 됩니다. 네. 되게 빨리 찾아온 것 같은데요. 수익률 대결도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MBN골드 메이저들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까지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감 지수는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파란불이 계속 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요즘 며칠 연속 이렇게 파란불이 떠 있는 건지 세기도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네. 코스피는 1.31% 하락한 2,462포인트에서 시장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35% 하락했습니다. 827포인트 시장 마감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에서 상승한 종목은요, 151가지 종목 상승했고요. 하락 종목 수가 오늘도 1,9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네, 수급도 살펴보면 일단 외국인 수급 요즘에 이야기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빠져나간다. 그리고 9월 시작하면서 저는 외국인이 샀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없었던 요즘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보였고요. 코스피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개인과 기관은 매수한 반면에 외국인은 매도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테마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모처럼 막 올라가는 테마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나 봤더니 일단은 로봇주가 오늘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흥행에 로봇주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또 테슬라에서 새로 로봇 나온 거 알아요? 예. 요가하는 로봇이 나와주면서 그 영향으로 오늘장에서 또 로봇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어서 음식료, K라면이 정말 강합니다. 지난 상반기에는요, 이제 라면 가격 인상을 좀 했었잖아요. 거기에 따른 수혜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1,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 영향에 다시 한번 라면 가격을 좀 하락해야 되지 않겠냐, 인하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정부 압박에 라면 대표 3사들은 라면 가격을 하락시켰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면 업체들이 3분기에도 호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브리핑에 이 내용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특징주로는 가온그룹이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로봇과 관련된 기사였는데요. 네. KT와 실내 배송 로봇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서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CJ CGV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좀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선방하지 않았나, 이 하락세의 고리를 좀 멈추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CJ CGV는 그래도 좀 현금 창출 능력이 아직은 좀 커버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원 유상증자 제동에 52주 신저가까지 다시 빠졌고요. 여기에 지금 일단 CJ CGV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 어려운 시장에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소식, 오늘 전반적으로 CJ CGV가 약세를 보인 이유로 보입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브리핑은요, 음식료, 라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아나운서, Do you know 이야기 들어봤죠? Do you know? Do you know 김치? Of course. Do you know 손흥민? 이런 압니다. 것들 많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새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Do you know K라면입니다. 진짜 뭐 해외 유튜브라든지 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라면, K라면을 먹는 게 얼마나 유행이냐면 그 먹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네. 불닭볶음면 챌린지. 맞아요. 뭐 이런 걸 다 한다 하더라고요. 그와 함께 K라면이 엄청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테마를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라면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분과 함께 실적이 좀 같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라면에 들어가는 면 하나하나가 사실 K라면이지만 우리나라 원재료를 안 써요. 그래요? 네, 90% 이상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 밀과 이제 소맥분 그리고 파묘류를 수입하는 건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을 당시 곡물 가격이 올라갔죠. 라면 가격, 그 원자재 가격도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라면 가격 인상이 상당히 불가피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라면 가격이 올리면서 실적 1, 2분기까지는 상당히 선방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국가에서 이 서민 음식 같은 라면은 다시 가격을 좀 내려야 되지 않냐라는 압박이 좀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면 3사들이 가격을 다시 인하시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K라면, 이 라면 3사들은 좀 실적이 다시 한번 어려워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런 영향이 거의 없었다. 가격 인하에도 영향이 없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 잘 올라가고 있는 라면 종목들, 뭐 농심도 있고요. 이제 오뚜기도 있을 텐데 한번 차트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 왼쪽에 있는 차트가 바로 농심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고 다시 올라가려는 준비라는 게 보이죠. 자, 이어서 삼양도 엄청나게 고점에 위치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뚜기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 라면 대표 3사들의 차트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요. 다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 라면 3사에 대해 비교를 좀 해봤거든요. 네. 자, 농심은요, 일단 K라면의 대장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면도 포함되어 있고, 이 신라면이 또 레드라고 해서 해외에 엄청 잘 팔린다고 네. 해요. 대장주다 보니까 단점이 딱히 없습니다. 자, 반면에 오뚜기 한번 볼까요? 라면 외에도 다양한 라인업이 많습니다. 케찹 먹죠. 네. 그리고 다양한 소스, 3분 요리들. 그 다양한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오뚜기는 이게 장점일 수가 있는데요. 오뚜기가 해외 매출엔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내수에 쏠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면에 삼양을 볼까요? 불닭볶음면이 세운 겁니다. 해외 인기 1위.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좋지만 불닭볶음면 단일 리스크, 원톱 리스크는 아직 있다. 이것이 삼양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까 차트를 봤죠? 삼양과 농심은 현재 차트가 상당히 높이 위치해 있고 네. 제일 높이 위치해 있는 거는 삼양입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는 원가 부담은 라면 가격은 중요치 않다. 지금 얼마만큼 수출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걸 현재 차트가 좀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원가 부담 해소에는 수출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주가 함께 올라가고 있는 K라면주. 현재 사실 이게 위치도 섹터도 경기 방어주에 위치했거든요. 네.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에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지 상당히 많은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네, K 라면 이야기를 해봤다면 저는 K 웹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국뽕. 네, 그렇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K 웹소설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밸류 체인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 창작을 하고 거기에 지원을 받고 유통하면서 2차 저작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산업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산업의 필요 충분 조건 보면은 공급, 수요, 그리고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수익 모델 어떻게 챙겨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본격적으로 보면 2013년에 네이버, 카카오 이 플랫폼 기업들이 이 시장에 가면서 콘텐츠 유료화에 대한 안착을 시켰습니다. 때문에 세계적인 수익 모델이 탄생을 했는데요. 그 기반으로 매출액이 굉장히 엄청나다고 합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콘텐츠 기업들 보면은 연간 매출 추정치예요. 네이버는 4,266억 원, 그리고 우와. 카카오도 4,145억 원, 예. 그리고 리디 1,049억 원입니다. 전체 시장에서 8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콘텐츠에다 돈을 쓰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IP잖아요. 네. 저 웹소설 IP가 콘텐츠 시장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라고까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나요? 그럼요. 그렇죠. 신입사원, 뭐 금혼령, 또 사내 맞선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어주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까지 불리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콘텐츠 이외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로 굿즈들. 거기서 굉장히 흥행하는 작품들에서는 향수나 뭐 거울, 노트 이런 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산다고 엄청 해요. 잘 팔리겠죠. 네, 굿즈도 예. 있고요. 또 오디오 드라마도 있고 팝업 스토어가 있는데 지난달에 6월 달이었나요? 더현대에서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 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예. 팝업을 열었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 15,000명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 15,000명 평균적으로 돈을 얼마나 썼나 하고 봤더니 평균 50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한 1인당? 네, 이야. 1인당 평균 가격이 네.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종목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또 장 마감 이후에는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 임혜정입니다. 작정명 시크릿 장 마감 후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시간의 거래와 장 마감 후 뉴스 공시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보면서 내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장 마감 후 뉴스부터 살펴보죠.
자, 첫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이 색조 화장품 브랜드인 힌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LG 생활건강은 힌스를 보유한 비바웨이브 지분 75%를 425억 원에 인수했다고 밝혔는데요. 힌스는 K뷰티 열풍을 등에 업고 일본에서 인지도를 쌓은 브랜드입니다. LG 생활건강은 이번 인수를 통해서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회사에 과감히 투자하면서 반등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힌스는 MZ세대의 탄탄한 마니아층을 갖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번 인수가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외 MZ세대를 선점하고 중고가 화장품 영역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네요. 자,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주식담보대출이 23조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기사입니다. 올해 초 18조 원에 머물고 있던 이 주식담보대출이 5조 원 가까이 증가를 한 건데요. 그 사이 증권사들은 이 주식담보대출로 연 8% 수준의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비투 성격을 지닌 이 주식담보대출 폭증은 시장의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담보로 이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힌 주식이 다시 시장의 매물로 출회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23조 원이나 되는 물량이 갑자기 출회할 일은 없겠지만 시장의 충격이 발생했을 때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장 마감 후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독이 담도암 치료제 제2상 임상시험 계획을 식약처에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르비텍은 한국 수력 원자력과 108억 원 규모의 방사선 관리 용역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8%의 비하는 해당 금액이고 계약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라고 전했네요. 자, 세 번째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I LG 에너지 솔루션과 100억 규모의 ESS 공급을 체결했다고 알렸습니다. 자, 마지막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한주 라이트 메탈이 국책과제입니다. 이 초 두께 2.5mm급의 아주 얇은 알루미늄 소재 부품을 개발하는데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서 5위권 살펴보죠. 코스피 1위에는 앞서 공시에서 살펴봤죠. 담도암 치료제 임상시험 소식으로 한독이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1위에는 칩셋 미디어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세계 최초로 고화질 영상 특화인 인공지능 NPU 개발이 완료됐다는 소식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자율주행차 테마주인 텔레칩스도 4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3위에는 위더스 제약 올라와 있는데요. 탈모 치료와 전립선 비대증 주사제 생산 계획에 이렇게 시간의 상한가 보여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6위에서 10위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에는 DI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공시에서 살펴봤듯이 ESS 공급 계약건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 올라와 있고요. 10위에는 TBH 글로벌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의 6위에는 제닉 그리고 10위에는 대림제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장 마감 후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네,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해 드리죠.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그동안에 찾으셨던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해놓고 말도 없이 혹시 하차한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오랜만에 돌아와 주셔서 네. 너무 반갑고요. 사실 이렇게 반갑게 돌아왔을 때 시장도 참 잘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매니저님은 진짜 요새 시장이 제일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증권시험 입문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이야, 30년 넘었는데 네. 요즘 장이 뭐 지수는 많이 안 빠지고 있는데 정말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즘에 장세 보시면서 참 수익 안 난다 그리고 어렵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 장은 정말 어려운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너무 힘들어하시게 되면 정말 더 힘든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은 남들도 다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조금 천천히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 좀 하시면서 네. 분명히 이제 조정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나게 돼 있고 그 조정장이 긴 시간 동안 이어지고 나서는 반드시 큰 기회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시점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조정장은 언젠가 끝나기 때문에 그 조정장의 끝에서는 분명히 큰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그 기회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장세는 약간의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서 조금씩 방망이 더 짧게 잡고 짧게 치는 전략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이 시장을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랜만에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장마감 이슈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볼까요? LG 생활건강 소식입니다. 색조 화장품을 인수했죠. 힌스라는 회사입니다. 자, 일단 여기가 색조기 때문에 LG 생활건강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 기초 라인에서 색조로 좀 이제 공급망을 넓혀가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LG 생활건강을 비롯해서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그동안 참 굉장히 부진한 그런 시세 흐름들을 보였었죠. 특히나 이제 LG 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크 같은 이러한 대형 화장품 업체들이 상당히 부진한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결국엔 중국 시장을 너무나 많이 공략을 했었고 중국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너무나 컸었던 그런 부분들이었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이제 부진했던 그런 상태가 진행이 됐었죠. 이런 와중에 이제 최근에 일부 이제 뭐 인디 브랜드라고 하는 이제 작은 업체들은 지금 현재 그 틈새 시장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실적이,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벗어나서 일본이라든가 또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성장하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LG 생활건강도 바로 그런 부분들을 좀 따라가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기존에 중국 중심의 어떤 그 사업 비중에서 탈취해서 새로운 쪽으로 지금 현재 사업 비중을 옮겨가고 있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북미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 쪽으로 이제 그 매출을 확대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기존의 상품에서 벗어나서 기초 굉장히 럭셔리 브랜드 이쪽에서 벗어나서 그런 기초 화장품이라든가 새로운 쪽으로도 지금 이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LG 생활건강은 오늘 나오고 있는 재료 자체가 그렇게 기사 자체가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래도 길게 볼 때는 LG 생활건강도 이전에 기존에 중국 시장에서 벗어나서 기존 제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시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LG 생활건강의 어떤 실적 턴어라운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닌가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좀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맞아요. LG 생활건강에서는 하나의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어서 조금은 긍정적인 어떤 기사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보니까 뭐 클리오랑 VT 같은 종목도 올라간 거 보면은 와, 색조의 힘이 진짜 강하구나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LG 생활건강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제 나왔던 소식에 좀 연관지어서 오늘도 이야기해보자면은 지금 화장품 업체를 볼 때는 중국 말고 공급망이 좀 다양한 쪽이 유리한 거겠네요. 그렇죠. 일단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 자체는 너무나 포화된 상태고 네. 또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중국 시장을 공략했을 때는 그때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시장이지만 우리나라 업체가 굉장히 경쟁력이 컸었죠. 하지만 이제는 뭐 한한령 이후에 이제 중국 로컬 업체들이 경쟁력과 그리고 이제 기술력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수준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많이 따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이제 중국에서 경쟁력 자체도 지금 다소 약화된 상태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중국의 경기 자체가 조금은 아직은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 자체도 좋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 자체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그런 시각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이제 제품 자체가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품질적인 측면에서 일본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또 유럽에서도 그게 지금 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의 그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은 분명히 하향 국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까지 오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뭐 더 이상 뭐 중국 쪽에서는 매출 자체가 더 다운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일본이라든가 북미라든가 유럽 쪽에서 매출이 이제 다양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가 실적에 바닥을 치고 점진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느리지만 LG 생활건강 같은 이런 대형주들도 점진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화장품주 전반에 걸쳐서도 최근에 이제 부진한 흐름에서 벗어나서 일부 종목이 벌써 움직이고 있듯이 화장품주 전반에 걸친 반등도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게 되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너무 이제 등한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시각을 좀 멀리 보고 화장품주들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가져갈 필요는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힌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일본 MZ세대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투자 시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호재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포드와 CATL 합작 공장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법을 우회하는 경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IRA 취지를 해친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맞아요.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LG 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호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한규수 매니저님, 내일장에서 좀 호재로 작용이 될까요? 내일장에서는 당장은 잠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 재료는 이제 당장의 어떤 큰 호재보다는 좀 멀리 봤을 때 우리 그 2차 전지 관련주들한테는 호재로 분명히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CATL과 포드의 합작법인 설립이라고 하는 그 기사가 올해 상반기 정도 하면 나왔을 거 맞아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들은 중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LFP 배터리라고 하는 저가 배터리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 시장을 장악했던 그 업체들이 이제 미국까지 진출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많이 했었죠. 그렇지 않아도 LFP 배터리와 관련해서 지금 경쟁력이 상대로 떨어졌던 그런 상태인데 중국 업체들까지 북미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우리나라 업체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의해서 그동안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한테는 굉장히 경계의 대상이었었던 그런 부분이었었죠. 또 한편으로는 CATL과 중국의 합작법인이 IRA 법인을 우회해서 북미 진출에 나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어서 이거 뭐 미국한테 우리가 뒤통수 맞은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 생각들도 분명히 가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역시 우리들의 생각은 맞았습니다. 일단 미국 자체가 중국을 굉장히 견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과 중국 사이가 화해 모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일단 미국을 비롯한 유럽 시장의 어떤 그 2차 전지 시장 자체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다 아직은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은 중국 업체들의 미국 진출 자체가 일단 차단됐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 업체들의 셀 3사들의 어떤 경쟁력 그리고 우리 셀 3사가 장악하고 있는 그 시장을 중국 시장에 쉽게 넘보지 못한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판 역할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우리나라 업체들도 LFP 배터리를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NCM 계열의 그런 어떤 고품질의 그런 어떤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시장 장악력은 앞으로도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안정적인 관점에서 2차 전지 시장이 계속해서 커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건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중국 업체들을 차단한다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뉴스가 예전에 포드와 CATL이 결국 배터리 공장 합작 공장 만든다 나왔을 때도 저희가 동시간대 아마 그때 줄선 종목을 통해서 아마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중국하고 미국은 앞에서는 싸우는 척하고 뒤에서 할 거 다 하네 하면서 네. 우리나라는 수혜를 못 받는구나 하면서 이날 아마 당시에도 이 뉴스 나왔을 때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 종목들 엄청 하락했던 날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의 파일을 가져간다면은 아무래도 셀업체 쪽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보겠죠.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어차피 지금 이제 중국 CATL의 시장 점유율 자체가 네.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도 CATL의 점유율 자체가 LG에너지솔루션의 점유율 거의 육박했습니다. 27%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한 28% 되는데 거의 1% 정도까지 차이까지 CATL이 추격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이와 같은 어떤 이와 같은 차단 정책은 분명히 이제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LG엔솔 그다음에 삼성에스다, SK온 모두가 우리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큽니다. 물론 이제 그 미국이 중국 업체들의 미국 진출을 얼마까지 계속해서 차단할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이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중국 업체들의 이제 미국 진출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확인이 된 것이고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 업체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캐파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미국과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공략은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또 미국과 그리고 유럽 시장을 우리나라 셀 3사가 장악을 한 상태에서 이제 LFP 배터리라든가 그리고 이제 원통형 배터리라든가 길게 보게 되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새로운 배터리 시장에 대한 개척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과 분명하게 이제 나라는 그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치열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아직은 우리가 뭐 기댈 수 있는 언덕은 있고 또 아직은 긍정적인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처럼 좀 힘든 2차 전지 이런 호재가
확실하게 반영이 돼가지고 오랜만에 또 우리 시장에 힘을 주는 2차 전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장중에서는 원달러 환율 거의 1%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만 12전이 거의 올라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현재 1348.5원.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1360원대도 열어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엔화도 이 심리적 마지노선이 145달러이라고 145엔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148까지 벌써 올라갔습니다. 네. 계속해서 달러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리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시장 정말 어려울 때도 달러가 강했던 징조가 있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 흐름이 좀 같이 가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일단 지금 시장이 이제 중요한 게 지금 환율을 우리가 좀 많이 보셔야 돼요. 환율이 증권시장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장의 흐름을 보는 데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환율 흐름의 흐름들을 굉장히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자체는 일단 달러와 강세입니다. 달러가 워낙에 강력하죠. 파월 의장이 이제 연말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들이 단행이 됐고 또 그와 맞춰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의 채권 수익률도 계속해서 상승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 보니까 달러와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달러와 강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국의 위안화도 7.3 위안까지 올라갔거든요. 포치를 넘어서는 그런 상태가 됐고 또 일본의 위안화도 떨어지고 있는 상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과 일본의 위안화도 같이 더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어떤 위안화 이제 달러와 강세는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고 또 지금 현재 그 달러 인덱스도 지금 현재 105.69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달러 인덱스도 계속해서 강세가 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달러 가치가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다른 글로벌 국가들의 환율이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이어졌고 이 흐름이 올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높아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증시에서 환율이 오늘 1350원 부근까지 갔었습니다만 1350원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기술적으로 직전 고점을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가 아닌가. 일단 환율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증권시장에서 선물 그리고 현물 쪽에서 모두가 지금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 외국인들의 매도가 환차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더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관점보다는 그런 것에 의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여건들이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주시장을 볼 때 아직까지는 조금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환율이 좀 안정이 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올 때까지는 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차분하게 좀 기다릴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따른 또 외국인의 수급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그쵸.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네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주식 담보대출이 연초에는 18조였는데 지금은 5조 올라가면서 23조까지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증권사 8%대 이자놀이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조금 시장의 위험 신호로 해석을 해봐야 되나요? 위험 신호로 해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이제 주식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어떤 비투가 늘어나는 것은 보통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증시가 좋을 때는 뭐 신용도 많이 쓰고 주식담보대출도 많이 쓰면서 증시가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렇게 이제 주식담보대출이 굉장히 많은 속도로 비투가 계속해서 늘어날 때는 늘어나는 상태에서 증시가 빠지는 이런 경우가 우리가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증시가 빠지게 되면 주식담보대출 내지는 이제 신용을 받았던 분들이 이제 그 담보가 줄어들면서 반대 매매를 촉발시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처럼 지수가 밀리고 특히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코스닥 종목들이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에 대한 반대 매매가 나오고 반대 매매가 주가를 또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또 반대 매매가 나오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런 비투를 하게 되면 손실을 보는 그 속도라든가 그 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비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시장 자체가 여기서 바닥이고 나중에 증시가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그 뭐 B2 그리고 신용을 쓴 부분들은 오히려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지금 증시가 바닥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하락할지 여부도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수가 밀린 상태에서 신용이 늘어나고 또 저가에서 또 신용을 또 쓰고 또 비투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말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네.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그 주식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조금은 우리가 이제 수량 조절을 좀 통해서 리스크 관리 좀 하고 나서 나중에 시장이 충분하게 안정이 됐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때 가서 만약에 쓰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좋은 결과 나오겠습니다만 지금은 조금은 우리가 부담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은 뭐 신용이나 아무래도 B2를 끌어서 쓰는 투자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시장이고 저는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좀 놀랐던 게 B2 경고음 주식담보대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에 일정 부분이 두산 로보틱스의 공모가에 그렇죠. 넣었던 금액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묶인 돈이 많다 보면은 내심 이런 생각은 들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는 날 정말 대박이 터져야 우리 시장에는 그래도 이 빨간 경보가 좀 노란색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에 하나 두산 로보틱스 상장 날 우리가 기대하던 만큼 흥행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더 어려운 흐름으로 가겠는데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일단 만약에 이제 흥행이 실패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제 실망 매물들이 이제 같이 나올 수가 그쵸. 있겠고요.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실망 매물뿐만 아니라 만약에 흥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청약에 들어갔다가 이제 당첨되지 않았던 자금들이 빠져나오면서 증시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데 시장이 안 좋게 되면 그 자금들이 그냥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좋으면 청약 자금들이 다시 증시로 들어와서 그쵸. 매수세로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청약 자금들이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증시에는 그렇게 큰 효자 종목을 효자로서의 재료가 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두산 로보틱스 청약 부분하고 또 이제 지난번에 라임 사태가 진행됐었죠. 그때 주가가 워낙에 많이 빠져가지고 그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해서 또 담보대출로 해가지고 주식을 잡으신 분들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 자금들이 일단 들어갔었던 상태인데 그 기간이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회복될 때까지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고 그 구간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 B2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단은 수량 조절을 통해서 약간은 부담을 줄여놓고 나서 나중에 분명하게 시장이 충분히 안정되고 기회가 왔을 때 그때 가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측면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은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마감 후 뉴스 4가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장마감 후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4개의 공시가 있었습니다. 한독이 있었고요. 오르비텍, DI, 한주라이트메탈 4개가 있었는데요. 한교수 매니저님, 대표적으로 좀 중요하겠다 싶은 것, 내일 시장에 영향이 좀 있겠다 싶은 것 2개 정도만 같이 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어느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먼저 한독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한독이라고 하는 종목이 오늘 공시가 나왔는데 그 담도암 치료제 HDB001A라는 제품이 식약처 제2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 신청했다라는 그런 재료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시간에서 상한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네. 보여지고 있는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을 보니까 대체로 연간 흑자 기조가 100억대에서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퍼가 한 18배에서 20배에서 왔다 갔다 하는가 제약주지만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주가가 장기간에 계속해서 하향 국면을 보이는 종목이죠. 그게 뭐냐면 신약 개발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없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담담 치료제에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청했다는 재료가 오늘 이제 그 시간의 주가 반등세를 이끌어냈는데 그런데 이제 한독의 이 공시 내용 그 상황 보시다 보면 그 밑에 하단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유의사항이라고 써 있어요. 투자 예. 유의사항에 임상시험 약물이 의약품으로 최종 허가 받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약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왔고 네. 임상시험 및 풍무 허가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공시를 같이 나왔습니다. 다른 공시는 원래 안 그렇게 쓰나요? 그렇게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이런 경우는 약간은 특이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요 얘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난치병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과거에도 정말 뭐
난치병 치료 관련해서 뭐 임상 3상 간다 주가가 1000% 2000% 간 병도 굉장히 많았었죠. 네. 근데 결국엔 3상을 다 못 넘어갔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임상시험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이상 승인 신청했습니다만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만큼 통과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회사 측에서도 인지를 하고 공지를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분들에 있어서 리스크적인 관리적인 측면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재판단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직은 이상이고요. 또 통과될지도 모르고 최종적으로 3상까지 넘어가야 그것이 진짜 제품이 되는 건데 다른 것도 아니고 담도암입니다. 그러니까 암 치료제라는 것이겠죠. 암 치료제 자체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나온 게 거의 없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일단 시간 외에서는 공시에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계속해서 급등세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어서 네. 우리가 약간 너무 긍정적인 관점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매도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도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수 아나운서라면은 이렇게 한두 개 공시를 띄웠어요. 네. 성공률이 한 10%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도박하지 않습니다. 아, 도박하지 않는다. 네, 불나방이기는 한데 왜 이게 도박이라고 저만의 생각해요? 확신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저는 그냥 지금 시장에서는 관망할래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착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너무 성실하게 우리 확률 이 정도다 이렇게 써놨다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럼 이 주시장에 예. 짬밥이 우리 에코님들도 짬밥이 얼마인데 그 정도 가지고 그죠? 예. 또 저거 안 되겠죠? 그래도 막 이거 공시 막 그냥 우리 잘했어요. 우리 이거 들어갑니다. 이게 아니고. 네. 근데 투자 유의사항도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은 야, 그래도 투자자를 좀 생각해 줄 줄 아는 기업인가?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근데 다르게 또 해석을 해보면 나중에 원망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렇게 공시하지 않았냐. 라고 또 나올 수도 있지 그럼 않을까요? 그건 내 잘못인 거죠. 투자는 본인의 몫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동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한 교수님의 지금 시간 관계상 한 종목 하나만 더 공시 내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DI라는 종목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DI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서 시세가 좀 상당히 괜찮았던 종목이었었는데 이제 반도체 전체 시장 자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요즘은 또 좀 밀렸는데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이제 100억 규모의 이제 ESS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100억 규모면은 지난해 이 회사의 매출이 한 2,100억 정도가 되는데 100억 규모는 말 그대로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큰 건 아니에요.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재료 자체가 주가에 크게 뭐 어떤 상승장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걸 보고 있고 요 공시보다는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이제 DI가 주목하고 있는 게 반도체 이제 후공정 테스트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업체고 또 거기다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이쪽 사업까지 영위하면서 기술력이라든가 성장성이 좀 많이 부각이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이쪽이 좀 좋아지게 되면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시장 자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LG엔솔과의 뭐 100억 규모 ESS 공급 계약이란 자체를 우리가 너무 크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쪽의 어떤 사업 비중이라든가 또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가 좀 좋아지고 또 IT 섹터들의 어떤 반등이 나오고 또 반도체가 만약에 시장 전면에 주도주로 부각이 되게 되면 DI 같은 종목들은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강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장에 이제 조정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장이 좀 살아나게 되면 반도체가 아직 시장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약간은 방어적인 관점으로 보되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살아날 때는 DI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DI 최근에 매출액이 한 600억 정도 찍히는 회사입니다. 근데 100억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공시 전달해드리면서 작전면 시크릿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모로우 스타워즈 한규수 매니저와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규수 매니저님이 누굽니까? 수익률 100%도 넘게 갔던 매니저님이시죠. 네.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줄 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의 한 줄 평인데요. 사실은 단어로 되어 있네요. 오늘장 한 줄, 공포. 내일장 코멘트, 반격. 내일장 주의할 점은 반등 시 추격 매수 자제.
이거 라고 너무 주셨습니다. 소홀한 것 같은데요, 매니저님 좀. 더 강력해요. 글쎄요. 그게 그런가요? 강력할 것 같아요. 저는 더 강력한데요. 뭔가 공포다 이러면 좀 유한 느낌인데 공포 이런 느낌이에요. 저도 이제 그 멘트를 좀 준비하면서 네. 여러 가지 했는데 그냥 이게 딱 들어옵니다. 이게 일단 딱 임팩트는 있어요. 그죠 다가올 것 같고 네. 이렇게 해야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우리가 좀 조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공포라는 단어 썼는데 오늘 지수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오늘 동반해서 하락했고요. 2,500선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고 코스닥 지수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 출회가 좀 더 강화되면서 이제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 흐름이면은 우리가 이제 패닉 셀링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조금씩 커질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물론 시장 자체가 내일 곧바로 하락세가 멈추고 또 반등에 나설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소리가 지금 시장은 시장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들이 별로 없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 자체가 종목별로도 반격 자체가 약화되고 있고 투자 심리가 이미 좀 꺾이기 시작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호전시킬 만한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또 수익을 내기가 더 어려운 이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어서 일단 공포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께 정리를 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시장 자체가 뭐 대대적인 폭락 장세가 계속해서 나온다?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시장은 만약에 지금 이 시장이 약세장으로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공포를 좀 가져야 되는 것이고 네. 공포 심리를 갖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리스크를 좀 관리하면서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지 말자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장에서는 또 반격을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그에 반해서 반등 시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고 주셨습니다. 공격적으로 매수하면 안 됩니까? 공격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워낙에 좀 많이 빠졌고요. 많이 빠져서 특히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격이 살짝은 나올 거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이제 오늘 저녁에 어떻게 끝나는지가 이제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대체로 강박과 약박 정도에서 마감이 되게 되면 내일은 시초가에서 약세 출발했다가 장중에 소폭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반격은 나올 겁니다. 그런 반격은 나오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단기 차원에서 접근 전략을 단행하되 저는 반등할 때 일부는 좀 현금화 전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일부 종목은 좀 올라갔을 때 물량은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시장에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밑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손실도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일부 현금화는 향후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시장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은 아니기 때문에 반등할 때는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 일부는 좀 털어내신 다음에 현금을 들고서 다시 한번 기회를 모색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일시적으로 내일 같은 날 사실 휴일 앞두고 잠깐 올라갈 수 있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기분 좋게 뭐 추석을 맞이하자 하는 프레임이 나올 수 있는데 네. 그럴 때 현혹되지 말고 매수하지 말고 조금 전반적으로 좀 무던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연휴가 너무 길어요. 그죠? 맞아요. 연휴가 굉장히 길고요. 그 연휴가 긴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에서 호재가 나올 수도 있고 악재가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호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네. 중국 시장도 같이 휴장을 하니까 뭐 크게 악재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워낙에 미국 증시가 워낙에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금리, 고금리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이 긴 휴일은 그래서 일부는 현금을 좀 가져가시면 좀 네.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익률 대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순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모로우 스타워즈 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MBN골드 4인 매니저가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가능하고요.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방송 다음 날 또는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합니다. 매도는 언제든 가능하고요.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합니다. 월 4회에 자유 편입 찬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순위 보도록 할게요. 1위에는 백인현 매니저 자리하고 있고요. 2위에는 한교수 매니저, 그리고 3위에는 김병진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백인현 매니저 SB테크가 굳건하게 14%, 한 달 내내 1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위도 그렇습니다. 모니터랩 11.87%, 3위에 박수원 매니저가 갖고 왔지만 한교수 매니저의 포트에 포함된 세토피아
6% 수익이 기록됐습니다. 네, 다음은 변동사항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규수 매니저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아웃시켰고요. 또 백인현 매니저의 동국제강 오늘 장에서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손절가 10,000원으로 낮추고 계속 홀딩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한규수 매니저님이 그래도 세토피아 내가 편입한 건 아니지만 이거 리뷰해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짧게 시간 관계상 한번 리뷰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토피아의 차트를 먼저 잠깐만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용 자체는 이제 히토리오와 관련된 히토리오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히토리오와 관련된 성장 가치라고 하고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시기 바라고 또 히토리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히토리오를 만약에 개발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시너지는 굉장히 큽니다. 시장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료 자체라든가 모멘텀 자체는 좋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자, 여기입니다. 올해 연초에 주가가 1,500원 선에서 이제 5,500원대까지 올라가는 강세가 나타났었죠. 여기서 주목할 게 여기 거래량하고 또 그다음에 이 앞에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주가가 안 빠지고 있는 이 매수세가 지금 안 빠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이런 형태의 주가 흐름이 이런 형태의 주가 흐름은 지금 현재는 약간의 지루한 흐름이 나오겠습니다만 결국에 나중에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본격적인 반등은 나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약간의 기간 조정의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2,600원대 저가주들은 시장하고 무관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가져가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토피아 리뷰 들어봤고요. 오랜만에 한규수 매니저님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는지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제가 오늘 종목은 시큐리티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예. 네. 바로 지금,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시큐리티는 지금 이제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그쵸? 얼마 안 된 종목이고 지금 주가가 최근에 상장되고 나서 이제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많이 밀렸었죠. 네. 잠시만요. 418250. 자,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네. 주목할 게 뭐냐면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드린 바가 맞아요.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이 이 보안 사업에 대한 그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하고 탐지하는 그런 전문 기업으로 이제 알려졌고 네. 기존에 단순하게 바이러스를 체크하는 그런 것에 벗어나 가지고 이메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망관과 관련된 그런 어떤 보안 사업을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야 자체가 기존에 이제 보안 업체들하고는 약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역시 이제 보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시장 자체가 규모가 작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AI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그에 따른 보안 시장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수준들을 보게 되면 시큐리티라는 종목은 분명히 성장 가치라든가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시큐리티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중장기로 보기는 보는데 네. 저는 일단 이 종목을 가져온 것은 당장은 큰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기술적 반등 정도로 제가 이제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가치는 좋은데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종목도 좋지만 크게가 지금 당장 가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많이 빠졌고 많이 빠진 상태에서 성장성이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도록 반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중장기로 보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은 점에서 가져왔고요. 오늘 주가가 종가가 이제 16,100원 정도에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오늘까지 주가가 많이 밀렸고 벌써 5일째 지금 음봉이 나왔습니다. 낙폭이 커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보기엔 크게 밀리진 않을 것 같아서 매수 단가는 오늘 종가에서 약간 100원 정도 내려서 16,000원 정도 매수가 보고 네. 목표가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많이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19,000원 정도까지 짧게 보겠습니다. 19,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고 손절가는 14,800원 제시되겠습니다. 네. 매수가 16,000원, 목표가 19,000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CQ 레터입니다. 자, 이외에도 한규수 매니저님 무료 방송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료 방송은 제가 오늘 장 끝나고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한규수 네이버 밴드 가시게 되면 오늘 무료 방송 녹화를 해놨는데요. 지금 시장이 아까도 제가 약간 방어적인 전략을 여러 개 말씀드렸는데 왜 지금 시장을 약간 방어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방어적인 전략과 더불어서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과 섹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종목과 섹터에서도 여러분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자, 현재 네이버 밴드 한규수 네이버 밴드 가셔서 종목과 시장에 대한 전략들 한번 같이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네이버 밴드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